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느 집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장모님과 와이프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 없이 살아갈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혼을 선택한 것은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저희 집에서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니죠. 사실 저에게는 어렸을 때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려서 형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께선 그런 형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저리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감히 부모님의 심정을 그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네요. 얼마 전 드라마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사가 나왔는데요. 부모를 여인 사람은 고아라고 부르고 남편을 먼저 보는 여자는 과부라고 하고 아내를 먼저 보는 남자는 호랍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에게는 딱히 부를 만한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미 아비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우연히 본 드라마를 보며 저희 어머니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토록 강하게만 보였던 저희 아버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마셨습니다. 모든 부모 마음은 똑같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떠난 형은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 한으로 남아있을 뿐이니 말입니다. 그런 형의 이야기를 꺼낸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부모님이었지만 간혹 부모님은 그때 우리한테 돈이 좀 많았다면 우리 명호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한숨을 쉬곤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다고 해요. 그런데 형까지 아팠으니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형의 병원비를 대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하던 의사가 저희 부모님에게 돈이 없으면 퇴원해야죠.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도 더는 못 받으려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명호 지금 병원 나가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부모님이 애원했는데 의사는 정말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아시다시피 곧 수술해야 하는데 병원비 이렇게 밀렸는데 이런 식이면 저희는 수술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돈을 마련해 오세요.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여기저기서 수술비를 정말 어렵게 마련했는데 수술 날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형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랬으니 저희 부모님에게 형은 그저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을 그토록 허무하게 떠나보내신 부모님은 변하셨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형이 그렇게 떠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버셨죠. 그 뒤 부모님은 꽤 많은 돈을 버신 것 같아요. 조그맣게 시작했던 식당이 맛집이 되어서 돈을 정말 많이 버셨거든요. 그렇게 목 좋은 곳에 상가도 사게 되었고 지금은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모님의 마음이 더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돈이 많아봤자 뭐하냐. 돈은 딱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으니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찾아내서 수술비를 지원해주기도 했고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어주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그런 식으로 형에 대한 미안함을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울러 돈이 없어서 형처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하셨어요. 또한 부모님은 저에게 정확한 경제관념을 심어주셨는데요. 부모님 덕분에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허투루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허투루 돈을 쓰는 날이면 부모님이 부르르 떠셨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정말 가난한 줄 알았어요. 겨울에 점퍼도 항상 하나만 사서 겨우내 입었고 운동화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한 절대 사주시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제가 엄청나게 가난한 줄 알고 있었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텐데 제 기억에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는데요. 할머니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서 엎드려 큰절을 했어요. 그런 할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가 말하길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말입니다. 이번 생에 다 못 갚으면 다음 생이라도 꼭 갚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를 보던 저희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할머니 왜 이러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라며 할머니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히셨어요. 그때까지도 할머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손을 꼭 붙들고 놀라서 서 있는 아이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지만 할머니의 행동에 무서웠던지 덩달아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런 아이에게 저희 엄마가 우리 진호가 놀랐구나. 괜찮아. 아이고 이쁜 것. 아줌마가 한번 안아보자. 이제 안 아플 거지? 우리 진호가 아주 씩씩하게 수술을 잘해줘서 아줌마가 너무 고마워. 라고 말을 하고 아이를 꼭 끌어안아 줬어요. 저는 그런 광경을 그저 놀라서 바라만 보고만 있었는데 잠시 울음을 그친 할머니는 사고로 한꺼번에 부모 잃은 저것을 혼자 어찌어찌 키웠는데 갑자기 애가 큰 병에 걸려서 그냥 같이 죽어야 하나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수술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아들 며느리 보낸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선뜻 주시니 저는 도무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나 싶네요. 우리 진호가 저리 걸어다니며 웃고 울고 하는 것만 봐도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요. 라며 저희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할머니의 손을 저희 엄마가 다시 꼭 잡아드렸는데요. 할머니, 저는 돈은 꼭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돈을 많이 번 거니 저희도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고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저희는 단지 진호가 이렇게 잘 견뎌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저희 부모님께 할머니가 무엇인가를 건네주셨어요. 이거 내가 직접 만든 떡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염치불고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말하면서 떡을 주셨어요. 할머니가 내민 보자기 안에는 따끈따끈한 인절미가 들어있는데 쑥도 직접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아주 하찮은 거지만 꼭 받아주세요. 하시며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 할머니 말에 부모님은 인절미를 하나씩 들더니 입안에 넣으시더니 어머, 쑥 향기가 너무 좋네요. 역시 손맛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인절미는 난생 처음이에요. 라며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며 할머니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그렇게 떡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떡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 뒤로도 꾸준히 아이 학비를 보태고 있어요. 그렇게 잘 자라준 아이들이 꽤 많다고 들었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 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항상 입버릇처럼 우리 죽으면 우리 재산 사회에 다 기부할 테니 그리 알거라 라는 말도 하셨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며 살아왔는데요. 저희 와이프와 장모님은 그러한 부모님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말끝마다 남한테 줄 돈 있으면 나한테나 주지. 자네 부모님은 도대체 돈을 왜 그 모양으로 쓰는 건가? 라고 말을 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을 찾은 장모님과 와이프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시부모님 또 아이 한 명 후원하기 시작했대. 그 애한테 생활비랑 대학 학비랑 다 대주고 있나 봐. 얼마 전에 그 아이가 고맙다고 시부모님 식당으로 찾아왔더라고. 그렇게 남줄 돈 있으면 우리나 좀 주지. 그 돈 있으면 우리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사 갈 수 있을 텐데. 우리한테는 절대로 안 나눠주시는데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라고 와이프가 말을 했어요. 장모님은 그런다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시부모들은 참 헛똑똑이들이야. 옛말에 절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다. 라고 말을 했어요. 두 모녀는 기부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뿐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 전 와이프에게 그런 부분을 다 말을 했고 아마도 저에게 올 재산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그런 저에게 어머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네요. 괜찮아요. 그게 부모님 돈이고 우리 돈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와이프를 보며 결혼을 결심했던 것이었는데 결혼 후 와이프는 정말 많이 변해갔습니다. 특히나 장모님을 만나고 온 날이면 오만상 찌푸리고 다녔는데요. 그날도 장모님이 가신 뒤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당신이 가서 어머님 아버님께 말 좀 잘 해봐. 돈 좀 더 달라고 해봐. 그렇게 남애들만 챙기지 말라고 하고 우리도 좀 챙겨달라고 해보라고 라고 바가지를 긁어댔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는 먹고 살만한데 무슨 걱정이야. 그리고 그 돈 부모님 돈이지 우리 돈이 아니야. 그 부분은 내가 결혼 전에 분명 이야기했잖아. 라고 제가 와이프에게 말을 했지만 몰라. 그때는 정말 그럴지 몰랐지. 진짜 어쩜 자식은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남의 자식만 챙길 수가 있어?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한마디를 더 추가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따위는 안 했어. 이게 지금 뭐냐고. 진짜 인생 제대로 망쳤어. 라고 말을 하더니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와이프는 싸움을 하고 나면 항상 저렇게 친정으로 가버리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친정으로 간 와이프와 장모님이 정말 큰일을 벌였어요. 울면서 친정으로 들어선 와이프를 보며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장모님이 저희 부모님이 하는 식당으로 쳐들어갔던 것이죠. 둘이서 이를 갈며 말입니다. 식당을 들어선 두 모녀를 보며 저희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두 모녀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만 우리 안주랑 소주도 한 병 주세요. 안주는 사돈이 알아서 좀 하고요. 라고 말을 했는데 장모님에게서 칼바람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돈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뭐 하는 짓인지 말이죠. 그렇게 음식을 먹던 장모님은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는데 소주를 2병까지 마셨고 술이 잔뜩 취한 장모님이 저희 엄마에게 사돈은 아주 좋겠어. 죽으면 천국 갈 테니 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장모님에게 저희 어머니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자식한테도 안 주는 재산을 불쌍한 남한테 그리 준다고 하니 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장모님의 말에 저희 엄마는 깜짝 놀라서 사돈 불쌍하다니요. 돈이 없어도 조금 불편해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씩 나눠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 결혼할 때 제가 자금 마련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와이프를 바라보니 와이프가 그런 저희 엄마에게 한다는 말이 꼴랑 아파트 한 채 주셨잖아요. 그것도 아직 명의는 아버지 거고요.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요. 부자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너무해요 어머니. 라며 얼굴까지 찌푸리며 말을 했답니다. 그럼 와이프와 장모님을 저희 엄마가 정말 한심하게 바라보며 다시 말을 했어요. 그깟 아파트라니 주변을 한번 둘러봐. 지금 네 나이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리고 사돈, 제 돈을 제가 나누는 건데 어찌 이리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취할 대로 취해서 보이는 것이 없었던지 그렇게 던져봐야 고마워하지도 않는다고요. 왜 그렇게 세상을 힘들게 삽니까? 불우이웃이라면 제가 불우이웃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런 돈 있으면 전화 좀 주시죠. 아니면 이런 식당 하나 저한테 차려주시던지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도 그렇게 돈을 막 퍼주면서 설마 저는 모른 척하지 않겠죠?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단숨에 가게로 뛰어갔어요. 그랬는데 두 모녀가 취할 대로 취해서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당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와이프 손을 잡아 끌었는데 와이프가 저를 뿌리치더니 잘난 이 집에 하나뿐인 아들 왔는데? 장모님이 저를 보며 김서방 뭐가 어떤가? 내가 못 올 곳에 온 것도 아니고 사돈 음식집에 와서 음식 좀 팔아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을 하더니 자네 온 김에 소주 한 병 더 가지고 오기나 해. 내가 이참에 아주 단판을 지어야겠어. 라고 말을 했어요. 장모님 이미 많이 취하셨어요. 그만 드시죠. 라고 제가 말려봤지만 너는 항상 말이 너무 많아. 남자가 진득한 맛이 좀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라고 하더니 엄마에게 안 그렇습니까 사돈?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때쯤 부모님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대로도 부모님의 막말은 계속되었어요. 사돈,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음식점 하나만 차려줘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럽니다. 라고 다시 말을 했거든요. 장모님 행동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희 부모님은 어서 모시고 가거라. 라며 저에게 말을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을 향해 장모님은 끝까지 사돈 대답은 해주고 가야지요.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나요? 라며 소리까지 질러댔어요. 저는 급하게 장모님과 와이프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두 모녀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걸었어요. 정말이지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어딨나요? 저는 차마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전화상으로만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와이프와 대판 싸움을 했어요. 하지만 와이프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당신은 당신 집에 가서 빨리 돈 가지고 와. 저러다가 정말 돈 다 쓰겠어. 조금이라도 챙겨놔야 내가 안심이 될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역정이라는 역정을 다 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와이프는 그런 저를 보며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러다가 화병 걸리겠어.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위자료나 많이 준비해둬. 라고 말을 하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아이까지 둔 채 말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와이프를 말릴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 이혼하자. 그리고 위자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뭘 기여한 게 있다고 위자료야? 한번 소송해보자.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천만다행인 것이 아파트 집 명의도 아직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결혼 전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해달라고 그렇게 졸랐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너희 딱 10년만 지켜보고 이전해주마. 사람 일이란 것이 참 모르는 거야, 인서가. 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부모님 말씀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그렇게 입장이 불리하게 되어 가자 와이프는 저희 부모님 댁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저 이혼하게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따졌답니다. 그럼 와이프에게 저희 부모님은 너 이혼하는 것이 왜 우리 때문이니? 라고 하니 와이프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남한테 주는 돈 우리한테도 좀 주셨으면 우리 이혼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고집 피우시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우리 엄마가 남보다 못한 거예요? 남한텐 돈 다 퍼주면서 우리 엄마 가게 하나 차려주시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와이프에게 저희 부모님은 남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야만 하는 아이들이다. 너도 자식 키우면서 심보를 어찌 그렇게 쓰는 거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야.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면서 사는 거지. 라고 말했지만 와이프는 정말 더 싫은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저는 모르겠고요. 저희 이혼 안 시키려면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와이프를 내쫓아버렸고 상황이 와이프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니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내가 생각해보니 철이 좀 없었던 것 같아. 당분간은 이혼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전혀 그런 와이프에게 당분간? 왜? 집 명의가 내 것으로 되면 그때 하려고? 라고 말을 했죠. 제 말에 와이프는 몰라. 그걸 그렇게 자세히 물어봐? 어쨌든 이혼 안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끝까지 개념 없는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와이프에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다 필요 없고 앞으로 나는 너랑 못 살아. 그러니까 당장 꺼져라. 라고 해버렸죠. 그 뒤로 와이프는 이혼을 한다 못한다 정말이지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 지랄을 반복하더니만 결국 이혼을 했어요. 제가 이미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저희 부모님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다시 선포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뭘 믿고 이런 여자랑 살던 건지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아이를 보고 있자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토록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어찌 살아갈까요? 그리고 아이는 또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와이프와 이혼한 지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와이프는 아이를 핑계 삼아 전화해서는 요즘도 가끔 물어본답니다. 혹시 부모님이 돈을 주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정말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여자네요.